안녕하세요. 유레카 통계화 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 분석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통계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통계의 기초를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통계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의 방법이 달라지게 돼요. 특히 이 변수의 형태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지를 만드셨을 때 이미 정해지게 됩니다.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미 설문지를 만드시고 응답까지 다 받으신 다음에 저희에게 특정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때 설문지를 잘못 만드셔서 통계 분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설문지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설문지를 만들어 주신다면 설문지 오류 날 확률이 많이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처음에는 나는 내 마음대로 변할 거야, 나는 독립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독립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독립변수가 변하게 되면 너가 변했네, 나도 옆에서 따라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옆에서 종속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큰 흐름의 형태가 생깁니다. 이 흐름 사이에 어떠한 변수의 형태가 얹혀지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변수의 형태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부여된 숫자보다 우리가 부여해준,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값들이 있어요. 이걸 질적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문항이 있죠. 우리 성별 문항에 주로 1번을 남자, 2번을 여자로 두고 사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1번과 2번의 순서를 바꾸어서 1번을 여자로 두고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한다고 해도 설문조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는 평균 점수를 보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성별을 예로 들어 볼게요. 우리가 1번을 남자로, 2번을 여자로 두고 사용했었죠. 이때 1번과 2번의 평균인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질적 변수는 남자는 몇 명이고 몇 퍼센트인지, 여자는 몇 명이고 몇 퍼센트인지를 이야기하는 빈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수가 있어요. 이걸 양적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적 변수에는 몸무게나 키 또는 수학 성적 혹은 만족도 점수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런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평균 점수 그리고 표준 편차 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 두 가지 모두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설문조사 하시다 보면 5점 척도 또는 7점 척도로 사용되는 문항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때는 예를 들어 만족도 문항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응답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 몇 퍼센트, 또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과 몇 퍼센트, 이렇게 빈도와 비율도 볼 수 있지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두고 이 값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5점 척도 또는 7점 척도에 대해서는 질적 변수로 양적 변수로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시다가 특정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이 분석을 사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먼저 그 문항이 척도형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들께서 그 문항에 대해 척도형으로 사용하신다면 대부분의 통계 분석 방법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통계 분석 방법 중에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이미 설문조사는 진행하셨는데
어떤 분석을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이런 분석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자 수와 비율을 알고 싶을 때는 빈도 분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은 몇 명 있고 몇 %인지, 여학생은 몇 명 있고 몇 % 있는지, 이렇게 응답자의 수와 응답자 수에 대한 비율이 궁금하실 때는 빈도 분석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런 빈도 분석은 사실 기초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내가 받은 설문의 응답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보고서를 사용해 주신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싶을 때는 기술 통계량 분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기말고사 평균 점수 또는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면 수학여행 만족도 조사에 평균 점수를 사용하실 때 기술 통계량 분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종종 선생님들께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옆에 통계 분석 메뉴에서 평균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평균을 보실 때는 기술 통계량이라는 분석으로 들어가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문항 보기간 교차 지점의 응답자 수와 그에 대한 비율을 알고 싶을 때는 교차 분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항은 성별에 대한 문항이었어요. 그리고 2번 문항은 이벤트 참여 여부에 대한 문항이었다고 했을 때 여학생 중에서 이벤트 참여 신청을 한 인원은 몇 명인지 그 비율은 몇 %인지를 볼 때 사용하는 분석이 교차 분석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응답자 수와 비율만 알고 싶을 때는 교차 분석을 사용해 주시면 되지만 남학생이 신청한 비율과 여학생이 신청한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교차 분석에 카이제곱 분석을 함께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유레카에서는 이 교차 분석의 한 가지 옵션으로 카이제곱 분석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의 차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교차 분석을 실시하실 때 밑에 있는 카이제곱 분석의 옵션을 선택하시고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응답자 수의 비율을 알고 싶다면 교차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응답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는 교차 분석에 카이제곱 분석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입니다. 독립표본 T검정은 두 집단,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동일한 대상의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두 집단이 아니라 세 집단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 중, 고로 나누는 학교 급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의 분포에 따라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분산 분석이란 걸 사용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앞서서 두 집단으로 나눌 때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두 집단이 아니라 세 집단 이상으로 넘어오게 될 경우에는 분산 분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간 관계성의 방향과 이의 강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상관 분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국어 수업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국어 시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지 이 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세요. 지금처럼 국어 수업 만족도와 국어 시험 점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있다면 그게
같이 증가하는 관계인지 혹은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반대로 감소하는 관계인지 이렇게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으실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입니다. 지금은 이게 기억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통계 분석을 진행하실 때 나 이런 분석 들어봤어 라고 생각나신다면 지금 저희가 알려드린 이 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참고하신 다음 통계 분석을 진행하신다면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빠르게 어떤 분석을 진행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함께 분석을 진행해보고 이 분석이 보고서에 어떻게 작성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빈도 분석입니다. 우리 빈도 분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질적 변수의 분포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 대한 분포, 남학생은 몇 명이고 몇 %가 있는지, 또 여학생은 몇 명 있고 몇 %가 있는지, 이렇게 질적 변수의 분포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에요. 우리는 앞에 했었던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함께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처럼 통계 분석 화면으로 넘어오셨다면 왼쪽에 있는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해 주신 다음 두 번째 있는 빈도 분석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2번 문항을 성별 문항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 성별 문항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을 선택해 주시고 화살표 아래쪽 방향을 선택해서 성별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 부분으로 넘겨줍니다. 다음으로 그래프는 선택하셔도 좋고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저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막대 그래프까지 선택하셨다면 밑에 있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남자는 몇 명이고 몇 % 있는지, 여자는 몇 명이고 몇 %에 있는지 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결과는 보고서에 이처럼 옮겨주시면 가장 좋은 보고서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먼저 빈도 분석 결과표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우리가 같이 분석한 변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변수의 보기들이 각각 몇 명이 응답되어 있는지 사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례수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퍼센테이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이곳에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빼두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전체에 대한 내용을 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이야 남학생 14명, 여학생 16명, 합쳐서 30명 이게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만 보기가 늘어나거나 혹은 사례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저희는 지금 성별에 대한 문항만을 입력했기 때문에 전체 아래에 성별에 대한 응답만 나타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빈도 분석을 여러 가지로 진행하실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성별 아래로 하나씩 분석 결과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그리고 성별이 나왔다면 그 아래는 학교급과 같이 분석하신 변수가 있다면 아래로 하나씩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빈도 분석 표를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는 가장 먼저 분석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 나와야 되고요. 그 방법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목적도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사용한 목적과 사용한 방법이 함께 나와 있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분석 결과를 함께 알아볼게요. 특히 빈도 분석의 경우에는 빈도가 높은 걸 먼저 그리고 동일한 것끼리 묶어서 설명해 주시면 선생님들께서 훨씬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알아볼게요.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53%, 남학생이 46.7%의 분포로 확인되었다. 이것처럼 높은 빈도를 먼저 그리고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한번 알아볼게요. 기술통계는 양적 변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 혹은 수학 여행의 만족도 조사의 평균 점수 또는 키나 몸무게의 평균 같은 걸 구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에요. 이 기술 통계도 한번 같이 분석을 진행해 볼게요. 먼저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행하려면 옆에 있는 통계 분석 메뉴에 기술 통계량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점 척도로 사용한 문항 5번 매트릭스형 문항에 대해서 한번 평균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여러 문항을 선택해 주신 다음 화살표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변수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번에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사용한 분석의 결과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다른 건 사용하셔도 좋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돼요. 먼저 관측치,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평균은 주로 많이 사용하시지만 표준 편차를 가끔 빼놓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준 편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은 우리가 지금처럼 자료가 쭉 나열되어 있다고 하면 이걸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이 돼요. 지금 국어 수업 만족도를 예로 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료가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이것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3.8점. 이 3.8점이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 평균인 3.8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점, 그리고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점, 이 4.8점과 2.8점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수학 수업 만족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처럼 수학 수업 만족도가 쭉 분포가 되어 있다면 이것을 대표하는 평균값이 3.1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값에 대해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점, 그리고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점,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이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국어 수업 만족도와 수학 수업 만족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평균에 몰려있는 형태가 됩니다. 반대로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범위가 늘어나면서 평균으로부터 더 넓게 퍼져 있는 형태의 분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균은 우리가 가진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고 표준 편차는 이 대표값으로부터 얼마나 더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는 항상 함께 다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앞선 결과를 보고서에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변수들이 나타나 있고요. 다음으로 이 변수들에 대한 평균 점수와 평균 점수의 짝꿍인 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통계표라고 적혀 있는 곳 보시면 그 옆에 전체 몇 명을 대상으로 응답을 받았는지 이 전체 관측치 개수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 전체 관측치를 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 반 아이들 30명을 대상으로 평균 점수를 낸 것과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 점수를 낸 것은 해석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지 함께 항상 기술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기술 통계표도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용했고 어떤 분석을 실시하였는지 목적과 실시한 분석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함께 알아볼게요. 학생들의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 응답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분석 방법을 기술해 주신 다음 5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인 컴퓨터실 만족도에 대해 평균은 3.7점, 표준 편차 1.16점이며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급식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4.0점, 표준 편차가 1.2, 체육관 만족도는 평균이 3.8점, 표준 편차가 1.12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선생님들께서 평균이 3.7점인데 어떻게 보통 이상으로 해석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희가 주로 5점 척도를 사용을 하다 보면 그 중에 3점이 보통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평균 점수가 이 보통인 3점보다 크게 되면 보통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특히 4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다면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혹은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통계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